영어 공부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휘리이들 정말 영어 공부 막막하셨죠? 그런 우리 휘리이들의 걱정들 다 아니까 하루에 딱 30분만 투자해서 2, 3등급까지는 최소 떡상할 수 있는 생노베 탈출 공부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교재는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모르신다면 그냥 집에 있는 기출문제집으로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너무 생노베인데 처음부터 독학을 하고자 한다면 해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해설 강의가 있는 기출문제집을 추천드릴게요. 그렇다면 대체 하루 30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휘코치가 정성 들여서 발간한 휘간지 영어 주간지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편 활용법. 만약 우리 생노베라서 문법을 처음 1회독 하는 거라면 100%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생노베인데 문제는 우리가 완벽주의가 발동하면 1년 동안 진짜 그 문법 공부를 해도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1회독을 했을 때는 자주 나오는 문법 개념이 있을 텐데요. 그 80%만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빨리 성적을 급상승하고 싶어하는 우리 휘리이들은 반드시 아웃풋 공부법을 꼭 활용하세요. 가정법에서는 if가 있죠. 근데 if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가정법이 많아요. 그 안에서 otherwise, 이제 투부정사, 분사구문, suppose, provided, providing 이런 부분들도 가정법인데 이런 것들 뭐 예외 조건이라든지 사소한 부분들까지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if 절에서 나오는 것들 먼저 1회독에서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문편 활용법. 단순히 그냥 끊어읽기, 직독직해를 배우는 게 구문독해가 아닙니다. 해석하다 보면 전에 해석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래서 다른 문장 볼 때도 그 위에서 읽었던 것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꼭 밑줄 쳐야 해요. 절대 그냥 눈으로 쑥 읽지 마세요. 한 문장이 4줄 이상 넘어가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생노베들은 2줄만 넘어가더라도 한 문장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4줄이 한 문장이라면 반드시 읽을 부분과 아닐 부분을 먼저 분석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노베들은 진짜 현란하고 막 복잡 다단한 문장들이 담긴 구문독해 책을 고르는 게 아니라 긴 문장의 처리법을 알려주는 그런 구문독해 책이나 인강을 들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독해편 활용법. 독해 필기 꿀팁까지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일단은 인강이라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내가 실전 수능에서 말할 속마음을 따로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이 네모칸을 보고 선생님처럼 잠의 순기능, 회복력을 떠올리기 라고 써보세요. 이게 실전에서 수능에서 네가 속마음으로 말하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 봤을 때 in contrast를 직접 세모를 동일하게 쳐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이 네모칸과 제시문과 연결되는지 꼭 체크해보기 라고 필기해보세요. 또 이 부분에서는 순서 문제잖아요. 순서 표현은 순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 삽입에서는 동그라미를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해석할 때 필요한 조사들을 놓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은 첨삭하면서 바로 밑에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으면 까먹기 때문에 직접 밑줄 치면서 수능에서도 직접 밑줄 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외우면서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현관펜을 처음에 모르는 것들은 단어를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봐서 이 중에서 현관펜 중에서 몰랐던 것들은 겹치게 또 현관펜을 치면서 외워주세요. 그리고 2번 겹친 것들은 그냥 딱 끝나지 마시고요. 노트장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A4 용지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일주일간 모인 것들을 쭉 나열을 해서 그 부분은 잠자기 전에 우리 한번 쭉 읊어보면서 다시 한번 노출시킵니다. 구문 복습법. 구문에서 인강을 듣든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을 거예요. 가령 1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based on 하면은 순서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뭐의 기초에서 이러이러한 기초를 통해서 결국엔 화살표 표현에서 어떤 결정들이 만들어진다 라는 이 표현의 방식을 배웠을 거예요. 자, 필기 노트 장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based on 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화살표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 밑에는 예시를 써주세요. 예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전에 배웠던 이걸 옮겨 적으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예시를 써준다면 나중에 보더라도 아, 이렇게 우리가 수능장에서도 직접 화살표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어법 복습편 3번의 문제를 풀었을 때 분명히 선생님이 형용사랑 부사를 비교하는 문제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해석으로 문제 풀어라 라고 설명하시지 않으셨을 거고, 그럼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1번 혹은 2번 이런 식으로 배울 거고 싹 다 부사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단순히 여기에만 필기하지 마시고 문법 노트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형용사 부사 구분법이라고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시로 이걸 먼저 써주시고 예시로 그대로 적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말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그걸 대응해서 이래서 아니다, 이래서 아니다 라고 예시에다가 정리해서 보여준다면 나중에 형용사 부사 문제 나왔을 때 이 부분을 펼쳐놓고 공부할 수 있겠죠. 우선은 독해 같은 경우에는 복습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필기를 먼저 써주시고 그걸 복습하는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문제 복습까지 각 10분씩 공부하는 법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입님은 봐도 모르겠는 문법, 영어 공부 그냥 하기 싫죠. 문법 구문 독해는 시간줄 하루 30분 만에 끝! 여러분 사운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뭐 당연히 소리라고 떠올리겠죠? 하지만 문법의 사운드는 소리가 아닙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간지만 그냥 들으세요. 그럼 무슨 뜻인지 지금 확인해 보러 갈까요? 사운드, 이거 보면서 사운드를 그냥 소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문법에서 누가 명사를 물어봐. 그럼 이 사운드는 우리 유추컨대 명사로 하지 않고 다른 품사를 썼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게 이미 처음부터 추론이 가능해야겠죠. 자, 사운드 뜻이 뭐예요? 형용사. 뭐예요? 좋은, 평온한 이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보는 경우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딱 형용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겠죠. 부사는 웬만해서 다 들어가는데 형용사는 특정 몇 케이스 빼고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만 살펴보고 그 조건이 아니면 다 부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봅시다. 형용사의 특징 가볍게 살펴볼게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뭐야? N을 수식한다. 뭐예요? 예쁜 나, 맛있는 케이크 이런 식으로 N을 꾸며준다라고 했던 게 N 수식이겠죠. 혹은 아니면 보어자리. 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동사가 2형식인지 5형식인지를 몇 개쯤은 알고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개 아니면 다 부사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자, 볼게요. 우리가 여기 형용사 자리가 되는지 보는데 일단은 명사가 없으니까 우선은 이 케이스는 절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어 자리인지를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벗이 있네요. 그래서 문장 병렬 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어디란 병렬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지금 필요 없는 거 가로쳐보고 그 다음에 대절로 다시 열렸죠. 그 다음에 이 문장 안에 보니까 필요 없는 거 우선 가볍게 뺄게요. 가볍게 우선 빼고 누구누구의 H라는 account 설명은 was not 나리고비로 병렬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이게 뭐야? 입니다 라는 이형식이죠. 그래서 여기 병렬 C자리 하나, 그 다음에 but, C, to 이렇게 집어넣은 거겠죠. 우선은 일단 빼버릴게요. 빼버릴 수도 있고 안 빼도 우리 보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쓴 거 주어가 있고 비동사를 쓰고서 not, C 하나, C는 보어겠죠? but, 그 다음에 보어 두 개 이렇게 쓰고 아까 보어 자리라면 형용사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옳은 게 맞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쉽죠? 구문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주어가 너무 길어서 벌써 지치신다고요? 그럴 땐 이렇게 해석해보세요. 정답이 바로 보일 것입니다. 7번
들어가 볼게요. 얘도 주어가 긴지 아니면 주어가 길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냥 쭉 해석하면 돼요. 과학자, 어떤 과학자야? 뭔가 발표회, 소위 발견을 어디서? 컨퍼런스에서 뭐 없이, 처음에 승인 없이, 무엇이 이제 뭐 전문가 리뷰어가 승인 없이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버거. 그럼 어때? 여기서 스탑해주고 뭘 찾아라? 동사를 찾아라. 그 동사가 뭐예요? 요거죠. 네. 자, 호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단어장 한번 살펴봐. 그럼 호평당한다. 뭐라고? publicity seeker. 명성을 찾는,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호평을 당하다. 그럼 요거는 일단은 마이너스 느낌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 해석 안 한 것을 그 다음에 해석을 해봐. 퍼미티. 얘네들이 뭐 할 수 있게끔 그녀의 주장이 진짜인지 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퍼미티 승인 없이 나 혼자서 그냥 발견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호평을 당해요. 뭐라고? 미안, 명성을 쫓는 얘구나 라고. 이해갔죠?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죠. 벌써 김지은 벌써 지친다. 그냥 내가 모르는 거 그냥 대충 해석하고 넘겨. 잠깐! 지문 읽을 때 다 같은 그렇고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을 나타내는 시그널을 찾고 지문 읽는 시간을 확 줄여버리는 꿀팁.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중요 표현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크게 딱 보이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혹시 있으면 어떤 문제점은 이런 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indicates, 설명한다, 결과 이런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표현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도 되게 강력한 조건이야. 일단 이거 하면 이런 표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문장들 특히나 더 꼼꼼히 해석해 봐야겠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라고 정리한 부분도 한번 잘 볼게요. 자, 봅시다. 경험이 없는 라이터니까 약간 초짝 이런 느낌이겠죠. 라이터들은 뭐예요? 미스테이크를 해. 어떤 미스테이크인지 한번 볼까? 얘네들 잘못 생각하는 것이 뒤에 대절에 나오겠지. 그들, 자기 자신은 뭐예요? 폼은 회사가 아니라 뭐야? 단단한 뜻도 있거든? 더 단단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 대해서? 자기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라기보다는 어떤 워딩보다는 이 초짜 라이터들은 자기 아이디어 더 확신에 찬 거지. 근데 여기서 미스테이크라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실제 팩트는 이 라이터들은 오히려 잘 생각보다 아이디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쵸? 이런 뉘앙스를 예측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예시가 나오는 것 같아. 그들은 말하고는 불편. 나 알아.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알아. 근데 다만 단어를 못 찾았을 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아이디어 난 확실해. 단어로 표현 못할 뿐이지. 아, 이런 뉘앙스구나. 근데 이게 실수라고 표현했으니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랬더니 뒤에서 뭐래요? 그것은 true하지 않대. 이제 필자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연습 한번 의식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레이, 더티. 왜 true가 아니냐면 얘 때문은 아니고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겠지. 뭐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초짝 시작하는 라이터니까 걔네들이 구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사실은 진짜 단어만 모를 뿐이지 내 아이디어는 있어. 이게 거짓말은 아니야. 뭐 때문이야? 그들은 혼란이 있어. 어떤 혼란이 있는지 한번 볼까? 그들의 이러한 어떤 직감적인 센스? 뭐예요? 어떤 센스야? 나 something 말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죠. 여기서 직감적인 센스는 뭘까? 아이디어 센스 아닐까? 뭔가 생각은 있어. 이런 느낌이겠지.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의식적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컨퓨스하고 혼동이 있다는 건 두 대상에 대해서 혼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 with를 표현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랑 이 둘을 헷갈려 해 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직감이랑 뭐랑 혼동스럽냐면 잘못된 느낌. 이 뒤에 거는 잘못된 느낌이면 나 이미 알고 있어. 뭐? 그게 뭔지. 이런 거. 내가 단순히 말할 거 있는 것 같은데? 랑
진짜 안다 라고 착각하는 거랑 뭐 혼돈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뭐야? 생각보다 얘들이 이거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뒤에서 한번 볼게. 문제는 where에 하면은 뒤에 x 붙여줘. 이렇게 단순 문제가 아니라 단어의 문제가 아니래. 단어 말고 다른 기타의 문제가 있나? 라이터들은 생각할 수 있어. 내가 큰 단어장이 필요하다고 뭐 할 때 when, 것, when에도 주어가 있겠죠. 이렇게 동사 전에 what은 것으로 해석하면 돼요. 마지막에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예요? clear, 더 분명한 아이디어, intention일 때 더 큰 단어장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뭐 하는 거는 ing 하면 주어 자리에 뭐뭐 하는 것은 인 것은인데 BPP니까 스톡하면 꽉 막혀지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지. 단어로 아까 위에서부터 뭐래? 내가 아이디어 있는데 단어를 몰라. 단어를 표현할 방도가 없네 이런 느낌이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단어에 막혔다? 막히는 것은 말한데 뭘 말하냐면 생각, 한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생각. NNV 해석하는 방법 알죠? 는이가 뒤에 다시 한번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한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애매하다는 거야. 단어 문제가 아니라 뭐야? 네 아이디어 자체가 자 병렬이죠. 만약에 여기 있는 단어 뭐 2개 몰라. 그럼 아는 단어 두나. 클라우디 구름이 껴있어? 그리고 뭐야? 혼재되어 있어? 혼란스러워? 이런 거지. 그럼 여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단어 문제 아니야. 네 아이디어 자체도 지금 혼동스러워서 그런 거야. 일단 뭐 한다면 발견한다면 너의 구체적인 콘크리트 하면 우리 시멘트 바다 이런 거 생각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단단한 구체적인 표현이거든. 네가 일단 구체적인 의미를 발견하면 너는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적절한 단어들. 뭘 위해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단어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정리하자면 뭐야? 네 생각을 분명하게 하라. 그 다음에 단어가 떠오를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겠죠? 생각 분명 이 핵심 내용일 겁니다.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이유 왜 라이터들이 진실되지 못하는지? 진실되지 못하는 거야? 진실되고 싶은데 자기들 아이디어가 명확하지 않아서지. 두 번째, 방법인데 트레이닝 하는 거야. 지금 스튜던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거 아니고 라이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중요성이요. 큰 어떤 보카의 단어의 중요성? 이거 많은 단어를 알아야 돼? 이런 내용 아니었어. 네 아이디어를 그냥 분명하게 하면 야 단어는 수순으로 따라와 이런 느낌이겠지. 그 다음에 실수래. 초기 라이터의 실수? 맞죠? 뭐에 대한 실수야? 혼동하는 거. 아까 confuse 활용해보자 with 나올 수 있다고 그랬고 앞에 내용과 혼재겠지. 분명하지 않은 아이디어랑 단어의 부족이랑 헷갈리고 자기가 사실은 unclear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서 이건 단어의 부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혼재됐다는 얘기죠. 4번이지. 어려움이야. 얻는 것. 클리어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에 어려움이야. 뭐 없이? enough words 없이. 아니야. 지금 enough word를 탓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몇 번? 4번. 진짜 휘리도 너무 불쌍한 게 영어만 하더라도 책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제가 피간지 딱 그 한 권에 듣기 빼고 모든 파트를 정말 엑기스로 담아놨습니다. 피간지가 아니어도 정말 좋습니다. 기출문제집을 활용해서 하루에 30분으로 우리 15점 떡상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휘코치 공부 페포 끝!